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이 2018 무술년 신년을 맞아서 오늘 총 4시간에 걸쳐서 릴레이 종목 상담을 진행할 겁니다. 자, 그에 앞서서 오늘 아침 나왔던 지표 좀 좋았던 게 있어서요.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 12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했는데 12월에 1.5% 소비자 물가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한 달 만에 0.2%포인트 올라간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 연간 기준으로 보면은 1.9% 상승을 해서 5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2017년 지난 한 해 동안 수출 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서 그 물가의 상승률이 결국은 소비자 물가로 반영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체감 경기가 좋지 못하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의 이 체감 경기도 조만간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총 4시간에 걸쳐서 릴레이 종목 상담을 진행할 건데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1, 2부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3, 4부로 나눠서 종목 상담이 이어지게 될 겁니다. 내년에 주목할 업종과 그 사이에 숨어있는 아주 옥석을 가릴 수 있을 만한 종목들까지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 이용하실 분들은 02786-1022번 혹은 1023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문자 이용하실 분들은 013-3366-8288번, 카카오톡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MTN 오마이스탁을 친구 검색하신 이후에 친구 추가를 하고 저희에게 종목 이름을 보내시면 됩니다. 저희가 아주 철저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무술년 황금빛 종목을 찾아라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을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차트 영웅 김동환 전문가와 마에스트로 박민혁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일단 이제 2018년을 좀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2018년에는 어떤 업종이 유망할까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 전문가가 생각하고 있는 2018년의 유망 업종은 어떤 업종이에요? 예, 일단 제가 보고 있는 업종은 저는 솔직히 이제 다른 전문가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2018년에 아마 초급등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11월 장세가 우리가 급등장세 나오다 보니 바이오와 제약주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신용잔고가 증가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이 증가되면서 수수료 또한 이제 신용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증가되면서 실적들이 굉장히 이제 급증을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증권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시장이 상승할 때는 증권주들이 먼저 급등을 하고 나서 그다음 건설 이런 종목들이 쭉 올라가고 나서 뭐 나중에 제약 바이오가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일단 시장이 올라가게 된다면 거래대금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신용잔고가 증가될 것이기 때문에 증권주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이 2018년의 시장은 사실 이제 나중에 코스닥 시장을 나중에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닥에서 17년 만에 거의 이제 전고점대를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러한 흐름들은 이제 급등장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코스닥의 연봉 차트를 좀 보시면 코스닥 지수죠 지금. 예예. 네. 항상 큰 흐름을 먼저 보고 나서 항상 주식 격언에 이런 말이 있죠. 큰 숲을 보고 나서 나무를 봐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봉 차트가 740포인트부터 750포인트대에서 보시면 2001년부터 2016년까지 단 한 번도 돌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17년 만에 돌파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새로운 추세로 갈 것이다. 그리고 코스닥이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이다.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2018년 아니면 이제 2019년에 아마 급등장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증권업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시장이 올라갈 때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제약바이오가 올라갈지 아니면 반도체가 올라갈지
어떤 업종이 올라갈지를 100%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그러한 업종에 대한 예상보다는 증권 업종에 대한 확실한 이런 투자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전 증권 업종을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본인의 돈으로 투자를 하든 아니면 빚을 져서 투자를 하든 간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것 같긴 한데 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바이오를 좋아할지 아니면 반도체를 좋아할지 모르겠으니까 어쨌든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수혜를 받게 되는 증권 업종이 2018년에 좀 유망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유독 그 연초가 되면 이럴 효과를 잘 누리는 업종이 증권 업종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유독 그런 이유는 뭘까요? 예, 1월 달에 통상적으로 이제 그 정치 테마주들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테마 순환매가 많이 일어나서 개인 투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시장이 바로 1월, 2월 장세입니다. 그때 통상적으로 이제 뭐 1, 200% 올라가는 그런 개별주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마 그때 이제 주변에서 돈 벌었다는 소식을 듣다 보니 많이 참여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증권주들이 항상 좀 상승률이 있는 것 같고 아마 많은 투자들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굉장히 단순한 이유네요. 많이 투자를 하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민혁 전문가가 꼽고 있는 2018년 유망 업종, 어떤 업종일까요? 네, 뭐 일단은 저 역시도 이제 앞서 뭐 차태용 전문가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네. 뭐 지수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점에서는 저도 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올라간다고 하는 거는 거기 안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일단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그런 종목들의 주가가 오른다는 전제가 있을 때 이제 나오는 현상인데 저는 일단 실적 쪽을 좀 저는 봐서 이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요즘 OLED라는 이야기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기존에 이제 LCD에서 OLED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건데 뭐 사실 우리가 이렇게 대충 뭐 휴대폰이나 TV 봤을 때는 뭐 생긴 거 어차피 네모나게 똑같게 생겼으니까 뭐 이게 다르겠어라고 생각이 되겠지만은 그러니까요. 구현 방식 자체에서 사실 그 뒤에서 불을 비춰주느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뭔가 이제 발광을 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 패러다임 자체는 LCD가 우리한테 찾아온 지가 대략 한 세월이 20년 정도가 이미 됐습니다. 2000년대 그러니까 되기 전에 9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뭐 제 얼핏 기억에만도 뭐 처음에 그 주변에서 이제 당시 학창 시절에 뭐 이제 친구들 LCD 모니터 샀다 이런 거 얘기 들은 지 벌써 20년이 됐어요. 근데 네. 그런 게 슬슬 바뀔 때도 됐죠. 그래서 OLED가 이제 어떤 디스플레이 쪽에 대세가 된다라는 부분은 아마 누구도 이제 부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를 비롯해서 LG 디스플레이, 이제 글로벌리 디스플레이 업계를 선도하는 이 우리나라 두 기업에서 이 엄청난 이 증설에 대한 이 목표를 가지고 LG 디스플레이만 하더라도 벌써 이 이틀 전이었나요? 이제 중국에 새로 공장을 짓는다는 관련 소식 때문에 실제로 디스플레이 관련 이 장비 업체들이 주가가 좀 좋은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기도 하죠. 지금 이 OLED 쪽에서는요, 다른 나라 다 제껴놓고 사실 삼성, LG 두 개가 거의 이제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업체들의 이 OLED 시장 점유율이 무려 94%에 달합니다. 사실 이제 이것이 2020년 한 넘어가게 되면요, 이제 90%가 넘는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60%대로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게 이제 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반대로 말하면 중국이나 일본 등 이 후발 업체들이 따라가야죠. 손 놓고 뭐 OLED를 우리나라 업체들이 다 독식하게끔 놔두진 않을 테니까요. 그러면 그쪽에서 증설이 나온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장비 업체들이 그쪽으로 또 매출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쪽에 대한 관심은 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뭐 이제 종목 같은 거에 대한 세부적인 접근 측면에서도 뭐 이제 사실 이게 하나 좀 화면을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 보여주세요. 그 톱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게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 네네. 중에서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사실 셀트리온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한데요. 이 회사만 보더라도 지금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좀 읽어주시겠어요? 예, 어느 정도? 2015년도에 200억도 되지 않았던 영업이익이 네. 올해 3분기까지 1,800억을 넘겼습니다. 뭐 9배. 네네. 아마 4분기 실적까지 더해진다면 뭐 충분히 2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가능하겠죠. 2년 사이에 영업이익이 10배로 늘었다는 거예요. 이런 실적이 올라가는 것은 주가에서도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톱텍의 주가는 2015년 초에 6,000원도 안 됐던 주가가 현재 28,000원까지 거의 뭐 고점까지 생각한다면 5배 이상의 주가 상승률을 보이는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즐비하게 나타날 거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디스플레이 업종은 2018년도를 대한 우리 그 투자자분들은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씩은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초대한 두 분의 전문가가 꼽고 있는 2018년 유망 업종을 들어봤는데요. 그 속에 있는 숨은 진주는 저희가 잠시 후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전화 상담 이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총 4시간에 걸쳐서 릴레이 종목 상담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화를 이용하실 분들은 02786-1022번과 1023번으로 직접 전화를 해주시면 되고요. 문자 이용하실 분들은 013-3366-8288번, 카카오톡 이용하실 분들은 MTN 오마이스탁을 검색한 이후에 친구 추가를 하시면 저희에게 카카오톡으로 종목 이름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문을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시청자님이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을 지금 들고 계신가요? 예, 롯데 정밀화학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63,800원에 매수했고요. 100% 다 몰빵을 한 상태입니다. 아, 100%를 다 들고 계시고요. 혹시 예. 큰 금액이신가요? 예, 좀 크죠. 예. 아, 알겠습니다. 저기 신문지상에서 네. 매스컴에서 롯데에서 이제 주력 업종으로 키운다고 해가지고 그냥 뛰어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희망하는 거는 네. 최고 94년도가 한 20만 원대가 넘어갈 때가 있었는데 네네. 한 15만 원 정도까지 목표로 잡고 있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64,000원 구간 수익 구간은 맞는데 이 네. 정도를 원하는 게 아니라 거의 한 20만 원대를 원하신다고요? 예, 15만 원 정도. 15만 원대. 알겠습니다. 한번 가능할지 저희가 지금 바로 좀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전화 끊으시고 이제 화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예, 일단 뭐 롯데 정밀화학 뭐 15만 원대까지 가지 않겠냐 이 말씀하셨는데 네. 이걸 제가 딱히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단 한 번도 이때까지 1988년에 이게 그 상장을 해서 단 한 번도 이제 10만 원을 넘어간 적은 단 한 번밖에 없는데 15만 원까지 본다라는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롯데정밀화학 최근에 이제 신동민 회장이 뭐 이제 집행유예를 받았다라는 소식 때문에 뭐 이제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저한테 잘 전화를 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63,000원대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는 것은 첫 번째 63,000원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는 것은 상승 이후에 횡보 구간에서 매수하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올라갈지 하락을 할지 솔직하게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50대 50입니다. 또 두 번째는 매스컴을 보고 그리고 이제 신문을 보고 샀다라는 것 때문에 신문을 보고 샀다라는 것은 모든 개인 투자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소식들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들이 이목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그런 많은 이목을 집중시키지 않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롯데 정밀화학은 지금 이제 상승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접목시키지 않고 이제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차트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이 나쁘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연봉상으로 본다면 지금 제가 이제 2017년이 끝났기 때문에 항상 연봉을 보고 나서 이제 큰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이제 51,000원대부터 57,000원대에서 과거에 저항을 받았지만 이 저항을 돌파하니까 한 차례 급등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저항을 받으니까 또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또 이제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51,000원부터 57,000원까지 약간 지지라인 대가 있는데 지금 당장 올라가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을
얼마나 들고 있을지도 잘 이제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상담을 드리자면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65,000원대 부근에서 절반 정도 매도를 하시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51,000원부터 57,000원까지 조정이 나온다 한다면 그때 그 나머지 물량을 다시 한번 추가 매수해서 매수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50% 정도 전량 매도 50% 정도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51,000원부터 57,000원 사이에 내년에 저기 구간까지 하락이 나온다 한다면 그 50% 매도를 한 것을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나중에 밑에서 살 수 있게끔 51,000원부터 57,000원 사이에서 살 수 있게끔 이제 지금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난 만약에 단기 투자자다, 단기적으로 오를 것을 원한다 하신다면 66,000원 부근에서 일단 전량 매도하시고 한번 하락할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 투자자이신 분들은 이제 지금 매도 사인 드리겠고요.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51,000원대부터 57,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전화 주신 분은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밑에다 다시 잡아라,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100%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일단 수익권이시니까요. 이 수익 상태에서는 절반 정도만 매도를 하신 다음에 조금 더 주가가 내려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잡아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롯데정밀화학 보니까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297억 원이었는데 올해 전망은 거의 1,120억 원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1조 6천억 원인데 1,000억 원 정도를 지금 번다고 하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PER 기준은 한 10배 정도 될 것 같네요. 자,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님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저는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이요? 예. 얼마에 매수하셨습니까? 11,300원에 65% 연초에 매입했습니다. 연초에. 아마 연초에 그러면은 뭐 인도 물량 좀 생겼다, 뭐 선주들이 배 좀 찾아가고 있다 이런 소식 듣고 매수하셨나 봐요. 그렇습니다.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종목일 수밖에 없는데 비중은 얼마나 들고 계신 거예요? 65%입니다. 65%. 가장 궁금한 게 뭔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로 이렇게 매입을 했는데 네. 그 앞으로 이게 회사가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마음 많이 아프시겠지만 저희가 좀 성실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테니까요. 전화 끊고 계속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박민혁 전문가님. 그나마 제가 좀 다행이라고 생각드는 게 내년에 유럽 경기가 좀 좋아진다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요. 만약에 그러면은 배 좀 찾아가고 그렇게 되면은 유상증자하고 삼성중공업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뭐 나아진다라는 거는 뭐 거의 분명하다라고 네네. 이제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지금 조선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 더 나빠질 것도 없는 상황까지 이미 간 거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어떤 악재가 터진다거나 실적이 더 나빠진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 전화 끊지 말고 약간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사실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을 거예요. 네네네. 삼성중공업. 왜냐하면 올해 3분기까지 그러니까 요번에 이 12월 초에 그러니까 공시를 해서 이 두 개의 또 충격적인 공시 때문에 이 삼성중공업 주가가 차트를 딱 보시면 나오지만은 투자자분들은 다 이 사태에 대해서 아마 아실 겁니다. 11월까지만 해도 올해 통합 그러니까 4분기까지 합쳐서 삼성중공업이 흑자 전환이 된다, 흑자를 본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나왔었는데 분명히 갑자기 공시를 내더니 1조 5천억 원 유상증자를 하고 게다가 올해도 흑자가 아니라 4,900억 적자, 영업 적자. 그리고 내년에도 2천억 원 정도 영업 적자를 볼 것 같다라고 발표를 하는 바람에 주가가 이렇게 밀려버렸습니다. 사실 조선업종의 주가는요, 뭐 흑자 적자 여부보다는 이제 수주를 얼마큼 잘 받고 있냐, 수주 잔고에 의해서 움직이는 측면이 강한데. 지금 뭐 올해 삼성중공업이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가가 한 4.7% 그래도 좀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반등을 하면서 사실 유상증자 사태를 맞이한 이후에는
그나마 가장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올해 2017년도에 어떤 수주 목표는 이미 좀 초과 달성을 했고 또 2천억 원 정도의 LNG 그 선박을 수주 받았다는 소식 때문에 일단 반등을 했는데 일단은 이 지금 10,000원대 이상에서 매수가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이게 물론 매수가까지 오고 수익권을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이다.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 장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특히 상반기 때 굉장히 좋은 장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삼성중공업이 다시 10,000원권을 회복하는 것이 내년 상반기 중에 즉 앞으로 6개월 안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게 제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중장기 관점에서 이거를 오래 끌고 가서 나는 어쨌든 난 때려 죽여도 손절하기 싫다. 난 계속 갖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시라면은 뭐 길게 갖고 있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상반기에 펼쳐질 수 있는 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수많은 기회들을 이 삼성중공업에 묶여서 놓치는 것이 더 아까울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말이 있죠.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유일한 게 시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는 약간 좀 교체 매매도 생각해봐야 되는데 중장기 관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이 삼성중공업에 많은 기회를 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7,330원으로 2017년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7,0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미련 없이 약간 좀 이 종목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하시는 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약간 좀 짧게 보고 싶다고 하신다면은 이거 그냥 매도 처리를 바로 하시고 뭐 디스플레이 업종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많이 좀 주목받는 것도 굉장히 많죠. 뭐 반도체라든가 뭐 단기적으로 뭐 제약바이오도 막 올라간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수익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약간 7,000원이라는 걸 손절가로 해서 이탈하면은 그냥 미련 없이 정리하시는 걸로 그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물론 아주 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지만 그 시간 동안 다른 곳에 투자를 하면 훨씬 더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까요. 교체 매매를 좀 권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중공업까지 저희가 살펴봤고 자, 이어서 문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가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한 20분 정도 지났는데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거의 한 10대 분들께서 보내주셨고 그 가운데 1070님께서 김동완 멘토께 꼭 상담받고 싶습니다. 휴젤 48만 6천 원에 20% 들고 있는데요. 이거 중기로 봐도 될까요? 라고 질문 보내주셨어요. 어떤 답변 주시겠어요? 예, 일단 뭐 휴젤이라는 종목을 제가 은근히 좀 많이 조사를 과거부터 많이 해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제 지인분들이 막 이제 성형외과도 막 있다 보니까 이제 보톡스가 어떠냐 저 많이 물어본 적 있거든요.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은근히 휴젤 걸 많이 사용했더라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뭐 외국 것을 많이 사용한다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 국내 것이 은근히 이제 상품성이나 이제 질이 좋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휴젤 것을 많이 사용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뭐 사드 보복에 대한 악재 관련 종목이라 뭐 이런 이제 여파가 있으면서 좀 하락이 좀 나왔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제 중국 관광객을 막아버리면은, 그 중에서도, 성형을, 그 중국 사람들도 만나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절대적으로 수술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료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한국이 굉장히 잘 돼 있고 한국이 아니라면 하지 않겠다 이런 답변들이 은근히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로 봐서는 사드에 대한 악재가 아니라 살짝 이제 관광객 수가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겠지만 어쩔 수 없이 풀릴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인 악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시 지금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최대 매출이 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최대 영업이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업이익도 거의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증가되는 흐름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휴젤의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가 43만 원대 부근에서 전고점을 형성했는데 정확하게 이제 지지를 받는 흐름들이 나왔죠. 이런 지지를 받는 흐름들이 나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직 수급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매수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젤 같은 경우에서 이제는 이제 여기죠. 50만 원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제가 보기에는 전고점을 넘어서 한 70만 원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손절가는 50만 원 정도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0만 원 만약에 매도된다 하더라도 수익권이시겠죠.
50만 원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70만 원까지 쭉 홀딩해 보시는 거 어떤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휴젤은 50만 원, 그다음에 70만 원 이렇게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휴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유를 하고 있으면 수익을 훨씬 더 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충분한 상담을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첫 번째 상담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 2018년 유망 업종을 잠시 후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2018년에 가장 유망한 업종은 무엇일까를 앞서 들어봤습니다. 증권업종을 얘기해 주셨던 분이 바로 차트영웅 김동환 전문가였는데요. 그렇다면 그 증권업종 가운데 가장 유망한 종목은 무엇일까도 상당히 궁금하셨죠? 거의 한 25분 정도 시청자분들께서 기다리셨는데, 자, 어떤 종목인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일단 오늘 준비한 종목은 다름 아니라 이제 유안타 증권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종목을 듣자마자 약간 의외다 이런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증권주 중에서 가장 초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아닌가 해서 유안타 증권을 들고 왔습니다. 실제로 증권사의 이제 증권사의 실적 같은 경우에서는 신용잔고, 신용에 대한 부분, 신용이자가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는데 실제로 이번에 신용에 대한 부분들이 10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사상 최대로 달성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신용을 가장 많이 이제 수혜가 되는 증권사가 첫 번째 키움증권, 두 번째 NH투자증권, 세 번째는 한국투자증권, 네 번째는 삼성증권이 되는데 실제로 그러한 종목들 전부 다 보니 이제 굉장히 이제 차트상에서도 나쁘지 않더라. 근데 그 외의 종목들을 외의 증권사를 보니 이거는 상승이 나오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차트들이 좀 나와서 항상 저는 이 기업에 대한 실적들, 그 다음에 기본적인 분석들, 또 추가적으로 이런 수급들 분석까지 전부 다 완벽하게 맞춰야지만 종목을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키움증권, NH투자증권 이런 것들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바닥권에 있는 이런 이제 유안타증권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키움증권부터 한번 이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키움증권은 일단 전고점이 73,000원대인데 전고점 73,000원대를 2017년에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2018년에도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이런 신고가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NH투자증권 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도 보시면 이제 수렴 이평선들을 전부 다 돌파하는 이런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과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5년 동안 단 한 번도 돌파하지 못했던 라인대를 돌파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의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용잔고가 증가하고 있고 내년 시장이 급등할 거라 예상을 하고 있고 키움증권과 그 다음에 NH투자증권이 전부 다 신용잔고가 증가를 한다면 수혜가 될 수 있는 증권사인데 이런 수혜가 될 수 있는 증권사들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다른 증권사들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안타증권의 이제 연봉 차트를 보시면 항상 이번 연도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연봉 차트는 항상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보시면 저는 항상 이 수급이 달라지는 것을 체크하는데 일단 그 체크하는 흐름들이 뭐냐면 과거에는 돌파하지 못했지만 왜 현재는 돌파를 할까 이런 측면들로 많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과거에는 이제 그 5선 핑크색 선을 단 한 번도 돌파하지 못했다면 이번에는 종가상 돌파를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이 핑크색 선의 지지를 한번 받고 아마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봉 상태에서도 주봉 상태에서도 그렇고 월봉 상태에서도 초바닥권에 있는 그런 종목이죠. 최근에 실적들이 증가하고 있고 2016년부터 15년부터 실제로 14년에는 이제 적자였지만 15년부터 흑자 전환이 되면서 꾸준하게 영업 실적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의 이런 주가의 흐름들을 돌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종목은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월봉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요일평선들 싹 다 돌파하고 나서 지지하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지라인 때만 이탈하지 않는다 한다면 다시 이제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절가가 이제 한 3,500원대 여기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상승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제가 최대로 잡는다면 한 5,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5,000원 정도 잡아보시고 손절가는 3,500원 잡아보시면 아마 증권 관련 종목들은 앞으로 내년에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초바닥권에 있는 증권 관련주 잡아보시는 게 좀 더 안전하다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018년에 유망업종으로 증권주를 꼽아주신 김동환 전문가가 그 가운데 유안타 증권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5,000원까지 설정을 해주셨네요. 자, 이어서 저희가 또 한 분의 시청자 전화 상담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아직 연결이 안 됐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좀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자, 유안타 증권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유안타 증권은요. 대만 유안타 그룹에 속한 계열사죠. 2001년에 동양증권의 흡수합병이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었습니다. 2015년 이후에 흑자 전환을 이뤄냈던 증권사이기도 하고요. 그 실적을 한번 살짝 살펴보자면 유안타 증권이 작년만 하더라도 단기 영업이익이 132억 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랬던 기업이 올해도 지금 거의 300억 가까이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자, 이어서 지금 준비가 됐나요? 네. 자, 시청자분 연결이 됐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네, 코오롱 머티리얼인데요. 코오롱 머티리얼즈. 네,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3,300원에 3,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30%입니다. 30%. 혹시 코오롱 머티리얼즈 왜 매수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플렉스블 필름하고요. 네. 그리고 저기 구간이 제가 매수할 구간과 수급도 들어와서 그때 샀었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전화 끊지 마시고요. 저희가 박민혁 전문가 직접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요. 직접 한번 상담을 받아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도와주세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거 코오롱 머티리얼 이제 좀 전에 사신 이유가 IT, 그러니까 속지 말하는 전자재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 좀 보고 사신 것 같은데, 네. 올해 3분기까지는 이제 기업들이 다 실적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혹시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은 한번 보셨나요? 저는 수급만 보고 샀습니다. 아, 수급이요? 제가 일단 수급 먼저 저도 지금 말씀하시면서 살짝 봤는데, 기관 쪽에서 뭔가 연속적으로 지금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 매수하는 양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외국인도 이제 겨우 사기 시작하면서, 약간 좀 들어오곤 있는데, 아직까지 수급이, 그러니까 방향성만 놓고 보면은 약간 쌍끌이 매수로 가고 있다라고 보이지만은 양이 아직 크진 않아서요. 수급에 대해서는 100점 만점이면 한 60점 정도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전에 재무제표 얘기를 왜 했었냐면은, 이제 아까 말한 이제 필름과 관련한 이제 그런 것들, 전자재료 쪽이 부각이 됐다면은 지금 여기 작년에 적자 25억 봤던 코오롱 머티리얼이 3분기까지 누적 적자가 300억 이상으로 좀 늘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면에서 좀 불안한 게 있는데, 근데 주가라는 게 항상 그렇죠. 이 과거 백미러보고 운전하는 거 아니니까 앞으로 만약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기대감 때문에 좀 올라가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행히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흑자 전환 내년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투자자들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코오롱 머티리얼에 대해서. 그래서 그 기대감 때문에 8월 달에 2,000원 밑에 있던 주가가 지금 3,000원 이상으로 어쨌든 꾸역꾸역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이 회사 그러니까 실적이 왜 안 좋아졌냐면, 원래 그 전자재료가 아니라 합성 섬유 있잖아요.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터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게 이제 원재료 가격은 올랐는데, 그러면 원료 값이 올랐으면 보통 파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절대 손해보고 안 팔죠. 제품 가격도 올라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치열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가격을 올려버리면 판매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제 가격 전가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실적이 나빠졌다. 하지만 이 전자재료나 이런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아주 강하진 않지만 기대를 하고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봤을 때 당장에 이거 갖다 매도하거나 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차트 한번 다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대신에 우리가 이제 추세가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약 한 일주일간에 거쳐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가 약간 붕괴된다 생각이 들면 그때는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650원을 만약에 다시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좀 약간 미련 없이 과감하게 좀 매도를 하시고요. 그 선까지 가지 않는다면은
한 4,000원권까지는 약간 3개월 정도 약간 시간을 길게 보시고 4,000원권까지 보시자. 즉 2,600원을 손절가로 그리고 4,000원을 목표가로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저희가 도와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수익을 얻고 좀 나오시길 바랄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시청자분께서도 전화를 주셨습니다.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넥슨 GT고요. 넥슨 GT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14,500원에 10%입니다. 14,500원에 10%. 10%. 네. 제가 뭐 성차별하는 건 아닌데 여성분들 게임 많이 안 하시지 않나요? 네, 많이 안 해요. 게임 혹시 하셔서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면 안 하는데 매수하신 거예요? 예, 안 하는데 매수했어요. 안 하는데 매수하신. 혹시 게임주 굉장히 많았잖아요. 요즘에 또 펄어비스라고 네. 좋은 것도 있고. 네. 넥슨 GT 왜 선택하셨어요? 저기 차트가 뭐 지지하는 것 같아가지고 방송에 추천도 나오고 해서 구매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차트용 김동완 전문가 지금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요. 네. 한번 상담 네. 받아보세요. 네. 네, 도와주세요. 예, 신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영웅님 너무 팬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혹시 이거 넥슨 GT 네. 이거 얼마나 들고 가실 수 있어요? 저는 단기로 보고 들어갔는데 조금 더 내려가더라고요. 네, 예. 근데 13,000원대는 지지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예. 저기 지금 하나 들고 있어요. 예, 약간 손실 때문에 약간 힘드실 것 같은데 사실 이 네. 기업이 최근에 네. 가상화폐 관련주 엮인 거 아시죠? 네, 근데 이 기업 자체가 이제 그 지주사가 코빗이라는 곳에 이제 지분 한 65% 정도 보유를 하고 있어요. 네, 저도 가상화폐를 많이 해봤던 사람으로서 사실 코빗이라는 이제 이 거래소를 보면 사실 그 광고를 많이 하거나 뭐 영업 실적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이제 거래소는 아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 뭐 다른 이제 그 거래소들보다 거래소 관련됐던 그런 종목들보다 상승률이 좀 저조했던 측면들은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월봉 차트를 일단 받을 텐데, 일단 제가 이제 새해부터, 이제 새해가 아니지만, 이제 새해부터 좀 안 좋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저도 마음이 좀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냉철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보시면, 이제 15,000원대를 제가 선으로 그었습니다. 선으로 그어보니, 과거에 있었던 이제 그 주가의 저항을 받고 하락을 좀 하고 있었는데, 상승 이후에 하락, 그 다음에 돌파 나오니까 급등이 나오고 하락이 나왔고 또다시 한번 상승 나오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15,000원대에서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한번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 교과서에 보시면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아시죠? 네네, 이 헤드앤숄더 패턴이 고점에서만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편견들이 수많은 전문가들 중에서 많은데 사실 이러한 패턴이 나왔다는 것은 매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과거의 전고점 여기 첫 번째 여기 고점대를 돌파해서 급등했더만 또다시 저기 한번 저항을 받으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매세가 약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걸 손절가를 좀 짧게 잡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네네, 만약에 이제 뭐 한 5, 6개월, 뭐 3, 4개월 들고 가실 수 있다 한다면 밑에서 추가 매수해서 이제 수익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두 가지 전략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단기 손절가로 보신다면 12,500원 이탈 시 전량 손절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하고요. 네, 그리고 만약 중장기적으로 이제 보유하시고 싶다 하신다면 한 11,000원, 1,500원 이 부분에서 추가 매수하시고 나서 그럼 평균 단가가 한 12,000원, 13,000원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정도 다시 한번 반등을 했을 때 그 이상에서 한 10% 정도권 수익을 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 자체가 게임주에도 뭐 엮여 있고 가상화폐로도 엮여 있다 보니까 네, 가상화폐에 대한 이제 열기는 지금 뭐 정부에서 뭐 폐쇄를 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어차피 폐쇄를 하지 못하거든요. 이걸 하지도 못하는 것인데 그렇게 강한 척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단기적으로는 12,500원대 손절가 잡으시고 만약 중장기적으로 5, 6개월 정도 보실 수 있다 한다면 1,500원부터 11,000원대에서 추가 매수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고 한 14,000원 정도 부근에서 매도를 하신다면 살짝 소폭의 수익 나오면서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예, 전문가님 지금 기관이 엄청 매수를 많이 하던데요. 네, 예.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그 항상 보유 물량 대비해서 기간이 얼마나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인데 네. 보유 물량 이게 유통 가능 물량수 기간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 유통 네. 가능 물량수를 모두 다 잡아먹은 게 아니라서 네. 기간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종목이 급등하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넥슨 GT는 기간에 대한 물량들보다는 차트로 봤을 때 한 번 더 하락이 나왔다고 올라가 N자 파동이 나오든지 아니면 이대로 한번 살짝 더 올렸다가 이제 고점이 형성될 건지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손절가를 단기, 뭐 중기, 장기 이렇게 잡으시면 좀 좋지 네.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네. 단기와 장기는 아마 좀 선택적으로 한번 선택하셔서 대응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네, 많이 시청자님. 받으시고요. 네,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시청자님 도움이 좀 많이 되셨어요? 예, 많이 네, 듣습니다. 오늘 전화주셔서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네,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엔 문자 상담을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카카오톡으로 이분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김승희님께서 안녕하세요. 나노캠텍 5,250원에 20%를 매수를 했습니다. 이거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자, 나노캠텍 지금 보면요. 4,600원까지 많이 내려왔습니다. 5,250원에 매수를 했는데. 자, 일단 그 화학기업이긴 하니까요. 이게 뭐 유가 상승하면 좋아지는 건 아닌가 이런 궁금증도 있고요. 나노캠텍은 지금 왜 떨어지는 거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사실 이게 이제 그 화학기업, 이름만 네네. 보면 사실 화학기업이라고 딱 네네. 뭐 실제로 사업도 그랬고. 근데 이게 이제 작년 말부터 이 회사 주가를 움직였던 거를 보게 되면은 네네. 사실 화학이 아니라 엔터 사업에 생뚱맞게 진출을 했습니다. 그 중국에 회사를 그래요? 차리면서. 네. 이게 막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엔터 사업에 진출하면서 뭐 이제 그 4월 달이었나요? 이제 그 드라마 쪽에 어떤 제작과 관련한 이런 모멘텀도 있고 했는데 지금 이 회사는 근데 차트를 보면은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 별로 안 드리고 싶지만 손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2017년도 그러니까 1년 동안의 주가 흐름이 여기서부터 이제 이만큼 이제 그 진행이 된 건데 뭐 되게 재미가 없죠. 위로 제대로 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급락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이제 횡보만 거의 하다 끝났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이제 그러니까 엔터 사업으로의 어떤 진출과 관련한 모멘텀은 일단 1년 동안 주가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 회사의 어떤 제가 이 밑에 거래량을 보시면요. 항상 제가 이 말씀드린 거 거래량은 곧 땔감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주가가 앞으로 많이 올라가고 좋은 흐름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의 관심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 관심이 매수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지금 보니까 최근 한 3개월 정도 60거래 정도 이 나노캠텍이라는 기업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고작 1억 3천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냥 뭐 아침에 제가 예를 들어서 1억 3천억 원어치 이렇게 매수를 딱 하면 바로 그냥 상한가 가는 겁니다. 누가 1억 3천억 팔면은 바로 하한가 가는 거고요. 네네.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없고 거래가 안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동력, 즉 땔감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것이 바로 차트만 보더라도 그냥 나오고 기업의 내용 측면에서 뭐 계속해서 적자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기대감, 엔터주에 대한 어떤 성장 동력을 찾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쉽지만 이 종목은 전량 손절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노캠텍 좀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과감하게 손절하시는 것이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시간에 대한 수익률을 저희가 먹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니까요. 과감하게 좀 손절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4914님께서 파라다이스. 자, 파라다이스를 22,300원에 30%를 들고 있습니다. 2018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19분에 보내주신 건데, 자, 김동완 전문가님. 예. 뭐 중국 해빙, 뭐 사드 해빙 이래서 올라갔다가 실제로 뜯어보니까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안 들어왔더라. 그래서 또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2018년 전망은 어떻습니까? 파라다이스님. 예, 사실 이제 그 파라다이스나 GKL 이런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GKL 쪽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서는 뭐 중국인 쪽보다는 일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네네. 이런 소식도 있었고 GKL 같은 경우에서도 일본 쪽에서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 일본 관광객이 더 많더라. 까보니까 중국 관광객이 별로 없더라. 이런 소식들 때문에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2018년의 전망이 어떻게 되냐 여쭤봤을 때 저는 항상 주가에 대한 이런 패턴을 많이 보는데
제가 이제 파라다이스 연봉 차트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특징적인 게 2002년부터 나왔던 특징인데 2002년도에도 이제 음봉이 나오면 2개 나오고 양봉이 나오면 2개 이상 나오고 음봉이 나오면 또 2개 이상 나오고 또 양봉이 나오면 또 2개 이상이 계속 나오는 흐름들이 나왔고 양봉이 나오면 또 2개 이상 나오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로 과거를 분석해 봤을 때 데이터를 분석해 봤을 때 양봉이 나온다면 그 다음 연도도 양봉이 나오고 음봉이 나온다면 그 다음 연도 음봉이 나오는 이런 2개 연속적으로 2년 연속적으로 음봉 나오거나 2년 연속적으로 양봉 나오는 흐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지금 보시면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과거 데이터로 본다면 2018년도도 한번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도 해보면 사드에 대한 보복에 대한 부분들이 전부 다 해소가 되었고 그리고 실적들이나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고 월봉 상태에서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파라다이스는 이제 월봉상에서 보신다면 2만 원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제가 보기에는 한 3만 원, 3만 2천 원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목표가는 3만 2천 원, 손절가는 2만 원 잡아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914님께서는 파라다이스를 22,300원에 보유하셨지만 3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들고 가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마에스트로 전문가는 그 앞서서 업종으로 2018년 유망 업종으로 디스플레이 꼽아주셨는데 그 가운데 가장 유망할 것 같은 종목 어떤 거 선택하셨어요? 예, 일단은 디스플레이 회사 뭐 수두룩하게 있지만은 네. 그중 이제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 중에 HB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뭐 만드는 게 중요하지 뭐 검사가 뭐가 중요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기술력이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뭐 새로 이제 뉴 어떤 테크놀로지 이런 게 이제 결합돼서 뭐 엄청난 걸 만들어내는 것 쪽이 더 좀 무게감이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그 좀 차트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인터플렉스라고 하는 그 이제 FPCB 인쇄로 입판 만드는 회사가 12월 초에 애플에다가 불량 부품 납품했다는 얘기 나오면서 이 우량한 종목이 하한가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불량품 하나 잘못 들어가면요. 그 기업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 무너지는 거 순식간입니다. 아직까지도 인터플렉스는 사실 그 주가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 장비 잘 만들어 놓고 그중에 한두 개 잘못된 거 불량품 들어가면은 뭐 옛날에 갤럭시 노트 7 막 폭발하고 말이죠. 이런 거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요. 검사 장비가. 그래서 HB 테크놀로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회사 주가를 보시게 되면 사실 그 11월 중순부터 해서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일봉상으로 봐도 그렇고 주봉상으로도 뭐 5주 연속으로 하락하다가 이제 한 2주 정도 양봉 나오면서 살짝 고개를 들락말락하는 이런 분위기를 좀 연출을 해주고 있죠. 월봉으로 봐도 참 심각합니다. 6개월 연속으로 음봉을 그리면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빠졌지라는 생각을 이 회사에 문제 있나? 라고 생각이 되실 텐데 일단은 그 디스플레이 쪽에 모멘텀이 있으니까 앞으로 뭐 장비라든가 수주 이런 것들 어제 여러분들 뉴스 하루 종일 주식시장 보셨으면은 그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LG 디스플레이의 공급 계약 체결했다는 공시가 제가 본 것만 해도 거의 한 10개 가까이 나온 것 같아요. 네네. 그만큼 그쪽이 이제 발주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은 다 문제 없고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요. 2015년도에 영업이익이 100억 원 정도 됐던 이 회사가 올해 3분기까지만 영업이익이 벌써 500억을 넘었습니다. 뭐 4배 이상, 400% 이상 이미 증가를 했고 여기 4분기까지 더해준다면 조금 더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 이 마지막 거래일 날 7%좀 오르면서 끝이 났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도가 나오면서도 이 종목은 둘 다 샀습니다. 그래서 HB 테크놀로지는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뭐 현재 가격권에서 한 30% 가까이 4,500원을 목표가로 손절가는 3,000원으로 대응을 하시고요. 3,700원 아래 구간에서는 언제든지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HP 테크놀로지요. 그러면은 얼마에 사면 괜찮을까요? 1월 2일 딱 열렸을 때. 예, 방금 제가 말씀 살짝 드렸는데, 3,580원 종가로 3,580.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 3,700원 아래 구간에서는 부담이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3,700원 아래에서 비중은 뭐 적절하게 맞춰서 사실 네네. 거래량이 풍부해서요. 공개적으로 사실 말씀드릴 종목은 뭐 요게 제일 낫다라고 판단해서 HB 테크놀로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릴레이 종목 상담 첫 번째 시간을 거의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자,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요. 어느 분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김동원 전문가님? 예, 일단 뭐 오늘 제가 네네. 저녁 9시에 온라인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2018년에 어떠한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어떠한 종목들이 더 많은 급등이 나올지 이런 것들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 1월 달이 이제 정치 테마주나 이제 개별주들이 급등할 수 있는 장세다 이런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1월에 급등할 수 있는 정치 테마주들, 그 다음에 테마 순환매에 이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공개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 오늘 이 시간 끝나고 온라인 무료 방송 찾아오시고 지금 10시에도 찾아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년 특집 릴레이 종목 상담 잠시 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분은요, 차트 영어 김동환 전문가, 마에스트로 박민영 전문가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